그러면 반대로 이제 좀 거슴요법에서 제일 좀 기피하는 음식?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는 건 다 독이다. 그리고 뭔가 자꾸 첨가하고 뭐 조리하고 손을 댄 거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식자재 중에서는 내가 항상 쉽게 이해하도록 500식품이라 그래요. 5개 하얀 거는 일단 안 먹고 시작하자. 첫 번째가 그 정제당이죠. 단순당. 쌀을 깎아서 흰쌀밥. 흰쌀밥 먹고 당 재보면 얼마큼 올라가나 보면 딱 당뇨 환자 겁내듯이 당이 올라간 만큼 피 속의 암세포가 성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흰쌀밥 먹고 흰 밀가루 먹고 흰 설탕 먹고 흰 조미료 먹고 그죠? 뭐 그렇게 하고 혈당 재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만큼 우리가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 인슐린이 나올 때 인슐린 친구가 같이 나와요. 구조가 인슐린과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IGF-1이라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처럼 생긴 성장 호르몬. 얘가 암세포 성장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또 거기다가 500식품에다가 또 가공한 식품, 인스턴트 식품, 또 그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거.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에서 50g만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뭐 삼겹살 1인분이 180g인가? 3인분 먹었어. 한 500g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삼겹살로도 먹고 뭐 고등어로도 먹지만 고등어가 피로 못 들어가잖아. 단백질이 다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아미노산만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난 100g밖에 안 돼. 근데 300g을 먹었어. 그럼 200g은 장 속에서 단백질 덩어리로 둥둥 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설사로 나가든지. 그래서 우리 고기 많이 먹으면 그다음 설사하잖아요. 나가든지 아니면 그게 부패해가지고 독으로 작용해서 뭐 장점막이 손상받은 사람은 장누수 증후군 그래가지고 그 독이 피로 들어가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거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지방하고 섞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고기 보시면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 안 돼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지방, 그러니까 지방이 녹은 액체를 오일이라 그러고, 그죠? 오일, 기름이라 그러고, 굳은 거를 지방이라 그러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은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권하지가 않아요. 그죠? 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좋은 걸 먹기 전에 일단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채식 위주로 풀떼기만 먹으면 기력 없고 체력 없고 면역력 떨어져서 쓰러진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절에 계신 스님들은 다 쓰러졌겠다고. 근데 스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마른 분 없고 얼굴이 칙칙한 사람 없어요. 광이 나요. 그죠? 식물성 음식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선요법을 충실히 하면은 하루에 WHO에서 권장하는 그 40g을 충족해요. 거기다가 거선요법을 하면은 처음에 한 6주 내지 8주 동안은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스톱시켜요. 그 이유는 몸속에 독소들이 있거든요. 나트륨이라는 독소들이 단백질과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자꾸 피 속으로 들어가면 독소들이 단백질과 붙어서 배출이 안 돼요. 콩팥에서는 이게 단백질로 인식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재흡수시켜 버리거든. 그래서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 단백질을 자꾸 줄여서 피 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게 나가게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나이트로젠 밸런스 질소 균형이라 그래요. 단백질이 결핍인지 과잉인지라는 그게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서양인 같으면 데어리 프로테인 유제품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그냥 먹는 거는 어떠한 거순요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권장하지는 않아요. 치료식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발효하잖아요.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유기농 우유가 뭐냐면 소가 유기농 풀을 먹으면 유기농 우유가 되겠죠. 건강한, 그러니까 막 사료를 넣어서 막 성장 호르몬, 항생제 넣고 먹인 소 말고 자연 방목한 소들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그 요거트, 버터, 치즈를 먹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질소 균형이 오버가 돼요. 그리고 칼로리가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만 할 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 즙을 내서 먹는 것만 먹어도 그게 한 1,500 칼로리 돼요. 그래서 채식을 거스름법을 다 하면 3,000 칼로리가 넘어요. 그게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운동을 하라 그러고 대사를 확 일으키기 위해서 갑상선 추출물을 영양적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소금이 요즘 당을 피하다 보니까 그 단맛을 덮으려고 소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소금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거슨 박사가 활동할 때는 소금은 금값이었어요. 근데 저염식 하자 그래갖고 거슨 박사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소금 덜 먹기 운동을 하잖아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국민한테 발표한 거예요. 소금 많이 먹으면 뭐 비암은 당연하고 고혈압 당연하고 있는 치매까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스름yap은 원래 저염식, 무염식을 하면 안 돼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은 혈액 속에 정확한 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거나 작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 성분은 소금 성분은 이미 식재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뭐 당근 안에, 미나리 안에, 뭐 비트 안에, 현미 안에, 소금, 돼지고기 안에, 닭고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를 하지 말라냐면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나트륨 섭취 공고량이 있어요. 이게 2.3g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하고 찌개 먹으면 무조건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다 샐러드 먹어야 돼요. 그제? 그래서 미국 뉴욕시에 가면은 벌써 한 10년 됐을 거예요. 뉴욕시 법에 의하면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대형 식당에서는 음식 메뉴가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도 있고 뭐 있으면 그 메뉴에 소금 함량을 표시해놔요. 그래서 그게 2.3 하루 섭취량을 오버하는 거는 담뱃값에 경고문 붙이듯이 경고문 붙여놔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 소트 식탁 위에 소금 있잖아요. 그거 놓으면 벌금 물어요. 없애야 돼요. 그게 벌써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재미난 그 논문이 있는데 그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구내식당에 소금을 30%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맛없다고. 밀어붙였어. 2년을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포스코 직원의 중에 혈압약을 먹던 직원의 70%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 또 현대백화점에서 나온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왜 뭐냐면 현대백화점은 직원이 더 많더라고요. 뭐 3만 5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붙여놨어. 매주 무슨 요일은 소금을 40% 줄인 저염 식단이 나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나가서 사 먹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해서 안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소금을 조금 줄여서 일정 기간을 동안 30%를 줄였는데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나쁘다는 거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생화학적으로 이 염분이 점막을 자극해. 그래서 우리 위암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 1, 2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많이 그 농장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살던 사람이 하와이 갔어. 인종은 똑같아. 그런데 위암은 줄고 유방암 많이 생겼어. 그게 뭘까요?
시기가 달라진 거죠. 그런 논리가 있고 또 이 생리학적으로는 나트륨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나트륨의 95%는 피 속에 있어요. 5%만 세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는 고속도로잖아. 액션이 없잖아요. 세포가 우리 대사를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세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피 속에는 나트륨이 이만큼 있고 세포는 이만큼 있으면 삼투압 원리에서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있는 나트륨이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세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펌프를 돌려. 홍수는 펌프하잖아. 에너지를 써가면서 펌프를 돌려서 세포 안에 있는 걸 빼내려고 그래. 거꾸로. 칼륨은 좋은 놈이에요. 채소에 칼륨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칼륨의 97%는 세포 안에 있어. 혈액 내는 3%밖에 없어요. 그럼 세포에 이만큼 맞고 혈액이 이만큼 있으니까 뭐예요? 세포에 있는 게 혈액으로 빠져야 되잖아. 또 세포가 풍차를 막 돌려서 펌프를 돌려서 오히려 이 피 속에 있는 걸 뺏어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선요법이 저염식을 하자. 무염식은 안 돼요. 무염식은 우리가 저나트륨 혈증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채소를 많이 먹자는 생리학적 원리가 이 혈액 속과 세포 속에 나트륨, 칼륨 농도차를 이용해서 칼륨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칼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 피 속에 칼륨이 올라가면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지. 나트륨은 세포로 들어갈 때, 세포로 나올 때 독소와 물과 같이 들어가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가 물에 붓고 독소가 들어가겠죠. 근데 세포에 있는 나트륨이 빠져나오면 세포 부종이 해결되고 세포는 해독이 되겠죠. 예, 저희 제한거순요법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암센터가 휴스턴에 있어요. 거기 가면 현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빙 드 캔서. 암과 같이 살아간다. 당뇨 환자가 당뇨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당뇨와 같이. 또 그 밑에 무슨 말이냐면 cancer without disease. 암은 있지만 병이 없어.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 문제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게 누구나 노력만 하신다면 빨리 암이라는 걸 진단받기 전부터 내지는 진단받고 바로 내가 노력할 거를 먼저 노력하는 분은 반드시 이렇게 좋은 암은 있지만 아무런 불편 없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